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강, 풍요, 행복 이 세 가지를 함께 창조하기라고 하는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풍요는 경제적 풍요도 있지만 정신적 또는 영적 풍요까지도 포함되겠죠. 의사가 병 고치고 사람 건강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 왜 난데없이 풍요나 행복에 대한 그 주제까지도 같이 이야기하는가. 이게 좀 의아스럽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병을 낳으면은 우리 삶이 함께 풍요롭고 행복해져야 병도 잘 낫는다는 걸 제가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올해로 제가 이제 의사 된 지가 47년째 됐는데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제가 만났는데 어떤 분이 이제 건강이 나빠졌고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오는 경우에 그 병이라고 하는 고통 한 가지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병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틀림없이 삶의 다른 문제, 풍요와 행복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결핍이라든가 또는 경제적 그런 고통, 정신적 풍요가 부족한 문제, 삶에서 이루려고 하는 이제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 인간관계 문제, 자녀들에 대한 문제 또는 가정 내의 여러 가지 불화,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이 잘 안 되는 문제, 삶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와 이제 어려움들이 건강이 문제 있는 분들에게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병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삶에 가져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 중에서 그 고통 중에 어느 한 단면일 뿐이지 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데 건강만 나빠지고 병만 있는 경우는 그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웅덩이에 물이 고여가지고 부패하면 거기서 팔이 한 가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는 모기도 나오고 이런 벌레 저런 벌레 많은 세균이 이제 있는 것 같이 삶에서 나에게 이제 병이 있다. 그러면 그 병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삶에 많은 이러저런 어려운 문제가 뭐 누구에게는 다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또는 고통이 실타래처럼 다 이제 얽혀져 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웅덩이에서 파리가 나올 때 파리 한 가지만 빼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웅덩이 전체를 근본적으로 파리가 생기는 그 근원을 갖다 해결해서 웅덩이를 맑게 할 때 파리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벌레와 세균이 다 해결되듯이 내 삶에서도 병 한 가지만 뽑아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병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내 삶의 몸과 마음의 근본 바탕을 해결할 때 병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동시에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다는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 저는 그것을 좀 단순화시켜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풍요롭고 행복하고 건강하다라고 믿는 믿음하고 두 번째는 나는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고 그러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을 날마다 키워가고 그런 사람으로서 행동하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복잡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나는 건강에, 풍요에, 행복에, 그러니 감사해라고 그냥 한 1000번 정도 이제 말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놀이처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거의 잘 안 되겠지만은 자꾸 이렇게 속의말처럼 놀이처럼 하게 되면은 점점 더 내가 건강해져 있고 풍요롭고 행복해져 있다고 하는 이제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리고 행동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날마다 행동은 뭘 합니까? 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활동하고 잠자고 그리고 관계, 이 자연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
그래서 이 네 가지, 숨쉬기, 운동, 그 다음에 음식, 관계, 이 네 가지를 나는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전제하에서 연습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점점 커져가지고서 나는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믿어져. 과거의 일을 끌어들이지 않아요. 과거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 되고 현재 내 건강 상태는 어떻게 되고, 과거와 현재의 형편을 내 마음에 끌어들이지 말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미래,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싶다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미래를 갖다가 오늘날 내 마음에 끌어들여 갖고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과거와 현재의 형편을 내 마음에서 내려놔요. 지워버리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건강, 풍요, 행복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믿음을 키워서 날마다 그 마음을 품고 그렇고 말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이제 영화관에 스크린에서 활동 사진이 나옵니다. 만약에 비극이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것은 틀림없이 영사기에서 비극의 필름이 뒤에 있는 불빛이 비춰가지고 스크린에 비극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와 똑같아요. 스크린에 비춰지는 그 활동 사진은 내가 날마다 내 육체가 경험하는 현실이고, 필름은 내가 날마다 먹고 있는 생각, 내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비춰지는 불빛은 그 내 근본적인 내 배경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영적인 빛이 내 마음에 신념을 비춰가지고 내 삶의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럼 내가 비극의 영화를 그만 보고 싶다. 그러면은 필름을 비극을 돌리면서 스크린에 있는 비극 활동 사진을 닦으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삶에서 이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무던 예를 쓰는데 왜 안 되느냐면은 바로 이 이치. 내가 비극의 필름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비춰서 나의 현실의 어려운 문제, 풍요롭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건강하지도 못하는 현실을 내가 내 필름으로 지어내고 있는데 그 필름을 계속 돌리고 있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과거가 어떻게 되느냐, 내 현재 형편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필름으로 바꾸는 그 연습이 첫 번째 마음으로 내가 이미 풍요롭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살고 죽는 것이 혀끝에 달렸나니 이런 말도 있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래서 말이 이제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나는 이런 병이 있다든가 내 삶에는 풍요롭지 못하다든가 나는 행복하지 않고 삶에 고통이 많이 있다든가 이렇게 말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것이 씨가 돼서 내 삶에는 병도 생기게 되고 풍요도 없고 행복도 없는 그런 화면을, 스크린 화면을 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어떤 경우도 병이 있다는 그런 소리를 입으로 할 필요가 없고, 나는 무엇이 결핍되었다, 부족하다 그런 걸 할 필요 없고, 나는 삶이 어렵다든가 불행하다든가 이런 말을 절대 하지 말고 무조건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어떤 경우에도 틈만 나면은 속갯말로 말버릇처럼 나는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그러니 감사해, 그것을 늘 말버릇처럼 하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000번 이상씩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병원 오신 분들에게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버릇이 돼가지고 뭐 늘 걸어갈 때도 그렇게 하고 특히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늘 하게 되면은 차츰차츰 내 마음이 나는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구나 이런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행동은 어떻게 하느냐, 숨 쉴 때 나는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처럼 즐겁게 숨쉬기를 하고, 음식도 나는 건강하고
나는 병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건강한 사람처럼, 그 다음에 풍요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처럼 즐겁게 먹고 마시고, 활동도 나는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처럼 놀고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잠도 그렇게 자고, 관계도 나는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처럼 내 모든 사람과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을 행위로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차츰차츰 해가게 된다면 나는 어느 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에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게 되겠습니다. 8, 9년 전에 당시에 82세 된 그 어느 고등학교의 교장 출신이신데 C형 간염이 간 경화로 돼갖고 이제 간암으로 이제 진행돼가지고 어느 대학병원 암센터에서 이제 C형 간염이 간암으로 되면은 좀 의학적으로 더 예후가 좋지 않다, 뭐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분에게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호스피스로 이제 가시라고 이제 고인을 받았는데, 이제 그분이 저에게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재지로 이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에게 이 방법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뭘 잘못했고, 또 현재 내가 병이 어떤 C형 간염이 있는지, 간 경화, 간암이 있는지 그것을 내려놓고 무조건 나는 입으로 나는 건강에, 그 다음에 풍요에, 행복에, 그러니 감사에, 그것을 말로 한 1000번 정도만 이렇게 꼭 하시고, 그리고 그 간암 부위를 만지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계속 햇볕을 쬐고 숨을 깊게 쉬고, 아까 말씀한 대로 맨발로 흙도 밟고 음식을 정말 건강한 사람처럼 먹고 자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시도록 했는데, 그 어른이 이 1000번만 한 게 아니라 하루에 몇만 번씩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다고 해서 이분이 낫겠는가, 저도 뭐 믿음이 잘 가지 않은데 한 2년 후에요. 거의 많이 좋아져 갖고 이분이 오셨어요. 몇 달도 못 사신다고 하는 분이. 그래서 얼굴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암이 사라졌나? 제가 호기심이 있어갖고 저희 병원에 그 초음파로 그분 간을 봤는데 암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대로 있어요. 이런 경우보다 암 면역 평형 상태, Cancer Immune Equilibrium, 암이 정지돼 버려요. 이렇게 Dominant Cancer, 암 동면기, 암 휴면기, 그럽니다. 우리 한국인 의사 중에서 김의신 교수님이라고 텍사스의 MD 앤더슨 암센터에 아주 암 전문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죠. 그분이 우리 KBS의 아침마당에서 이제 인터뷰한 것을 아마 몇 달 전으로 기억되는데 한 걸 봤는데, 그 도저히 이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아니 지금 뭐 30년도 살고 도저히 어떤 치료에도 반응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암 환자들이 좋아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암이 없어진 게 아니고 암은 그대로 있는데 암이 정지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우가 아까 그 할아버지와 같은 암 면역 평형 상태인데, 이런 분들에게 그 김우신 교수 말씀으로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마음을 비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막 악착같이 막 그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거나, 내가 아니면은 우리 가족은 못 먹고 살기 때문에 기어코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려놓고 즐겁게 감기처럼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기분 좋게 사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김우신 교수님, 당신이 알고 있는 환자만 하더라도 한국인 환자들 중에서 그 암이 정지되는 경우가 이제 수백 명을 보셨다고 이런 말씀했습니다. 켈리 터너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그 여자 의사인데요. 켈리 터너의 책 중에서 유명한 라디칼 레미션이라고 하는, 이 라디칼 레미션이란 말은 암이 그 근본적으로 이제 소실되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버클리 대학에서 이제 암 환자들 자기들 치료하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치료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분들이 몇 년 후에 살아가지고 돌아오는 경우예요. 그래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서 닥터 켈리 터너가 이 호기심이 있어갖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말기 암 환자인데 딱 정지된 사람들을 한 1,500건을 그 논문을
실제로 있었던 논문을 분석한 책이 이 책입니다. 캔서 레미션, 암 정지. 이게 이제 아까 김우신 교수가 말씀하신 것도 같은 거예요. 앤드류 와일이라고 하는 아리조나 대학교의 이 자연치유라는 책으로 유명한 앤드류 와일,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분이 최근 낸 책 중에서 인테그레이티브 온콜로지, 통합 암 치유법이라고 하는 이 책에도 보면은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중요한 것은, 나는 건강해. 암 환자라고 하는 생각을 좀 잊어버리고 그냥 나는 건강해. 그리고 풍요하고 행복해.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내가 이제 건강한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또 놀고 잠자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울하지 않고 서로 즐겁게 지내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약간 이것은 이제 영어로 된 책입니다만은 우리 한국인 의사 중에서 강길전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충남대학교에 강길전 교수님이 쓰신 양자의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퀀텀 메디신이라고. 이 강길전 교수님의 이 양자의학은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오늘날 현대 서양의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보완해서 어떻게, 특히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니라 마음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양자장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건강해, 풍요해, 행복해 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커지게 되면 반드시 이 물질 현실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으로. 이제 양자 물리학자 중에서는 데이비드 봄의 그 양자 물리학에 근거해서 우리가 먹는 마음이 그대로 물리적 현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만든 책이 양자의학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그것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전문적인 이런 이론을 이제 이해를 하고 싶은 분들은 아까 소개한 그 켈리 터너라든가 앤드류 와일 책을 보셔도 좋고, 이제 한글로 된 책 같으면 우리 강길정 교수님의 양자의학과 자연치유력을 키워라, 이 책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10몇 년 동안의 그 이제 많은 환자 사례를 이렇게 그 정리해서 낸 책 중에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는 책하고 생명 리셋이라고 하는 책이 바로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과 신념, 그리고 행위, 숨쉬고 먹고 그리고 운동하고 또 관계를 하는 그런 행위를 어떻게 할 때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과학적, 의학적 원리와 실천 방법과 치유 사례를 최근에 생명 리셋이라는 책에 제가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혹시 그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 책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을 함께 창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쓸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 4차례는 호흡과 음식과 또 운동과 휴식, 그 다음에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처럼 정말 즐겁게 숨쉬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